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수는 좀 양호해서 괜찮았을 것 같아요.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자, 먼저 지수를 봤을 때 지금까지 저점을 갖다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 저점들이 계속 내려오죠. 위에서부터 꾸준히 내려왔어요. 계속 하방으로 내려왔었는데, 자, 직전 저점을 보게 되면은 여기보다는 조금 더 위에요. 지금 저점을 좀 올려갔다.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고점도 같이 올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2500을 못 넘는다면은 좀 아쉽겠지만 다시 한번 눌리고 박스에서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미증시가 양호했었기 때문에 잠시라도 2500에서 2540, 50 정도 이 사이 구간을 갖다 들어갔다가 내려온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방향이 조금 확실히 바뀌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자, 고점 같은 경우도 위에서부터 보면은 자, 고점, 자, 고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보면은 자, 지금 고점들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계속 고점이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동일한 고점을 만들어 줬고 이번에 만약에 고점을 올려준다면은 방향 자체는 상방으로 지금 이제 턴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다. 뭐 당장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진 않겠죠. 당연히 눌리고 또 움직이고 눌리고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기간은 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점이 올라갔고 만약에 이번에 고점을 올려준다면은 방향성이 조금 바뀔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눌림 받을 만한 위치는 맞아요. 더 올라가 뭐 추가적으로 미친 듯이 더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섹터가 이제 하나가 무너지고 다른 하나가 이제 받쳐주면서 지수를 갖다 유지하는 그런 모습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당분간은 이 그어놓은 이 라인 안에서 박스권 움직임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박스권의 나름 박스권의 상단 쪽이잖아요. 자, 상단 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눌릴 수는 있어요. 자,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리느냐가 중요하고, 이 저점이 이 저점보다 자 올라왔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눌리더라도 저점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이어가주는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를 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망하시면서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포인트는 이번 주는 FMC 뭐 25bp일 가능성은 높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5bp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거의 부합하는 내용이 나올 것 같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파월의 발언이죠. 매번 파월의 발언이 나오면서 박살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파월이 좀 박살 내는지,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애플하고 이제 뭐 퀄컴 여러 개 기업들 실적이 또 나와요 바로. 자, 이 부분까지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이제 방향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움직인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장을 보게 되면은 자, 미장 같은 경우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앞전 그어놨던 게 11,500포인트 앞전에 있었던 이 위치, 돌파를 못했던 이 위치를 갖다가 넘어서느냐가 중요하고, 만약에 넘어선다 하더라도 요 정도 수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수준에서 거의 다 올라오면서 결국 눌림을 받았죠. 11,700에서 이제 눌림을 받는 모습이 나왔고, 11,700은 앞전에 나름 좀 저항으로 좀 움직이던 그런 위치들, 지지 저항 뭐 지지 저항 되게 많아요 여기가. 자, 근데 그 구간까지 왔고 241선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눌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이대로 더 간다? 뭐 더 가면 좋겠죠, 당연히. 하지만 얘네도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점을 조금씩 올려왔다는 게 중요하고, 고점을 갖다가 조금씩 위로 올렸다는 거,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뭐 눌림 받더라도 뭐 11,000 정도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눌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다시 움직일 때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앞전을 또 돌파해서 고점을 갱신해 주는지,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얘도 박스권 지금 상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눌림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 자, 눌렸을 때 그때 다시 매집해도 되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미 있는 거는 지금 코스피나 나스닥이나 전부 다 고점을 갖다가 앞전 거를 갖다 갱신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 저점을 올려왔다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박스권을 이제 만들어 놨다,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일 거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상방으로 확실히 턴해가지고 움직이려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갖다가 FOMC에서 이제 3월, 이번에는 25bp를 하는데 3월에 하냐 안 하냐 이게 되게 클 것 같고요. 그 앞전에 따라오는 고용 지표들, 그런 내용들이 좀 아무래도 백데이터가 좀 보여줘야지
이 3월에 방향성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보면은 3, 4월이면은 웬만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다시 좀 고점을 갖다 좀 많이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 13,000포인트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한 3, 4월이면은. 자, 그러고 이제 뉴스를 좀 볼게요. 지난주 뉴스들인데 좀 재미있는 거는 내용들이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이번에 지수가 올라왔잖아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해 2.1% 경제 성장을 했고 4분기에는 2.9%, 오히려 예상치보다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GDP가 잘 나오면은 이거 기업들이 괜찮다는 거고, 그 이야기는 고용도 괜찮다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지수를 내려줬단 말이죠. 지수가 눌렸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잘 나왔네 하면서 오히려 이걸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상승을 시켰다는 거. 요게 좀 앞전과는 확실히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 고용지표는 아직이지만 미국 실업수당 청구를 봤을 때 지금 최저예요. 작년 4월 이후로 최저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게 한 20만인가 이 정도였었는데 좀 줄었어요. 자, 뭐 1월 이때부터 해가지고 실업 청구 수당이 전주 대비해서 6천 건이 줄었다. 그래가지고 18만 6천 건 정도, 뭐 한 20만 건 됐었던 것 같아요. 예상치가. 자, 실업 청구 수당을 갖다가 이게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실업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상했던 바만큼. 그거는 예전을 생각해 보면은 이러면은 고용이 탄탄하네 하면서 지수가 밀렸거든요. 근데 실업도 이제 좀 나름 어느 정도 괜찮고, 그리고 GDP도 괜찮고, 이거 연착륙하겠네 하면서 지금 오히려 반대로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전에 눌렸던 악재들을 지금은 이제 이걸 악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연착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앞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가장 우려했었던 게 아무래도 나스닥을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시장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건 테슬라죠. 자, 4분기 실적 가장 우려가 됐어요.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할인을 갖다 때려내면서 했었는데, 우선은 차량 그 인도 대수나 이익이나 뭐 그렇게 최악으로 닿진 않았고, 웬만해서 전부 다 컨센 수준에서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우려했던 부분이 사라졌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매출은 당연히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외에서 올랐고, 한 일주일 동안 이번 주에 한 30% 올랐나요? 거의 꽤 많이 올랐었는데, 거의 100불대 찍은 다음에 지금 170불인가 그 정도 가는 걸로 알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반등을 좀 제대로 많이 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를 확실히 돌려주는 그런 모습은 테슬라가 가져왔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성장주들, 그 기술주, 성장주 뭐 이제 좀 그 리스크 좀 있는 애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금요일 날 PC가 나왔어요. PC 당연히 꺾이죠. 왜냐면 CPI가 꺾이면 PC가 혼자서 다시 반대로 가긴 힘들어요. 그만큼 이제 PC에 대해서 꺾일 거는 알았는데 나쁘지 않게 꺾였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자, 소비가 급감했다. 사람들 소비가 줄어야 된다고 계속 말을 했죠. 소비가 늘수록 당연히 인플레이션 더 커지니까 당연히 소비도 급감한 것도 나쁘지 않았고, 그러면은 연준도 인상을 멈추나라고 하는데 멈출지 안 멈출지 몰라요. 3월 달까지는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3월 달도 뭐 한 25bp 요거까지는 올리고 그 다음에 동결하고, 그러고 연말 돼서 이제 금리 인하하는 정도면은 인플레이션 수치는 웬만해서 거의 한 3, 4%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좀 있다. 그래서 PC도 좀 잘 나왔고, 자, 보면은 12월 소비자 지출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좀 떨어졌다고 했죠. 0.2% 정도 빠졌고, PC 인플레이션도 이제 5%로 쭉 내려갔습니다. 전부 다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왔고, 기업들 실적이 그럼 망가졌느냐?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고 나름 버티는 실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GDP가 잘 나왔으면 이거 아닌데라고 했었는데, 이러면 연착륙 가능하잖아 하면서 지수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미국 그 PC 같은 경우에 지금 5% 찍었죠. 자, 위에서부터 지금 꾸준히 내려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연준이 말하는 거는 CPI도 2%고 뭐 PC도 대략적으로 2%될 거예요. 자, 요 수준까지 내려오려면 아직은 거의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천천히 이제 점진적으로 내려오겠죠. 금리 인상을 더 추가로 안 해도 내려올 수만 있다면은 연준도 금리 인상을 이번이 마지막일지 아니면 3월이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뭐 추가적으로 더 할 가능성은 낮지 않냐라고 좀 봅니다. 추가적으로 더 해봤자 한 번 정도, 25bp 한 번 정도 더 남지 않았냐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금요일날 이제 나왔던 것들이, 자, 앞서 말했던 지금 그 5%
사실 5.5%를 예상을 했어요. 근데 5.5% 예상했는데 더 빠른 속도로 5%로 확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개인 지출 같은 경우에도 한 0.1% 내려가겠다 싶었는데 0.2%. 그러니까 지출도 줄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겠죠. 더 낮아질 수 있는 요건들이 됐고, 그리고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PCE도 5%로 확 내려버렸으니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도. 그래서 미국에서도 금요일날 나쁘지 않게 끝났죠. 금요일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사실상 앞전에 있었던 이 고점들 11,500포인트를 갖다 저항으로 잡고 있었는데, 저 PC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러면은 이제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들어 올리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직전 고점을 전부 다 갱신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눌려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고점 갱신, 저점 갱신하면 되니까. 자, 저점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올라간다 했을 때 다시 눌리더라도 이런 11,000포인트만 지지 잘해줘가지고 다시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계속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데이터들이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 파월 발언이 어떠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한다고 이제 시사를 했어요. 자, 이번에 이제 25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추후는 이제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동결한다는 거예요. 우선 뭐 인하하겠다는 아니에요. 인하는 아니니까 뭐 당장 막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자, 인플레이션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PC, CPI 전부 다 내려오고 있고, 자, 더 올리면 오히려 이걸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요 정도로만 이제 동결을 하면은 천천히 내려오는 시간만 주면 된다. 그러면은 연말쯤 돼서는 이제 금리 인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런 대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25bp 올렸죠. 자, 한국도 똑같아요. 미국이 3월 달에 만약에 25bp를 올린다. 그럼 그걸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그 정도 수준이에요. 한 번 더 남았냐 안 남았냐 요 수준이거든요. 지금 대부분이. 미국도 이번 주 한번 올리고 3월 달에 한번 더 올리냐 그 정도만 딱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다 닿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써있네요. 캐나다 첫 금리 인상 중단 시사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지표들이 잘 나왔고 웬만해서 다 양호하니까 더 올리느니 그냥 동결 정도만 해줘도 이제부터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그래서 뭐 한 번 더 하면 3월 안 할 수도 있고요. 안 하면은 그때부터 동결로 가겠고요. 자, 그래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 시장을 눈치를 보면서 갈 거고요. 그리고 1, 2월 달에 나오는 고용 지표들에 따라서 3월 달 미국 더 올리는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해요.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해줘야지 당연히 얘네들이 막 소비를 하면 인플레이션 올라갈 수는 있어요. 인플레이션 빠지는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근데 얘네들이 경제 성장을 해줘야지 당연히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은 경우도 뭔가를 팔 수 있고 당연히 그걸로 기업들이 어떻게든 버텨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 덕분에 이제 사실 달러가 많이 내려왔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리오프닝 진행 중이고, 자, 병원 내 코로나 사망자가 정점 대비해가지고 79%가 감소를 했다. 뭐 당연히 감소를 하고 있고, 가장 우려스러웠던 거는 이번 주까지 얘네가 춘제였어요. 자, 춘제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끝났고, 얘네도 이제 시장이 월요일부터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개장을 다시 하죠. 그러면서 시장이 얼마만큼 또 올라가고, 그리고 위안화가 얼마만큼 강해지는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확진자 줄고 있고, 그리고 춘제 때 걱정했던 게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코로나는 여전히 잠잠하고 2차 파동 조짐이 없다. 이 이야기는 리오프닝으로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변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감염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거는 뭐 웬만해서는 이대로 그냥 리오프닝으로 잘 접어들면서 경제 성장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봐줄 게 이제 3월에 이제 양회가 있죠. 이번 3월 양회는 이제 시진핑이 3년임한 다음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양회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고, 중국 경제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리오프닝이 이제 됐으니까, 코로나 어느 정도 극복했으니까, 그럼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하겠다, 막 인프라를 얼만큼 더 키우겠다, 뭐 어디에다 돈을 쏟아 붓겠다, 막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요 내용이 있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요 앞전에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순매수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 패턴이었어요. 외국인 주식 순매수 패턴이 매번 지금까지 이루어졌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증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중국에 지금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어요.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들어오고 중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데 이 패턴이 거의 3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얘네들이 좀 올라줘야지 한국도 따라 올라갈 수 있거든요. 중국이 무너지면은 중국 시장 막 아침 10시에 열리면서 막 박살 내면은 한국도 같이 매번 박살 났던 걸 생각하면은 반대의 상황이에요. 얘네들이 꾸준히 잘 올라가줘야지 우리도 어느 정도 득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경제가 이제 회복한다는 거는 보여져. 자, 보시다시피 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보더라도 자, 위안화 강세는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는 춘제를 갖다가 우려했었던 자리예요. 춘제 때 만약에 이거 코로나 다시 또 확산돼 가지고 리오프닝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위안화가 이 정도에서 멈췄었는데, 자, 춘제 때 뭐 특별한 문제 없었고 변이 없었으면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한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3월 달쯤 되면서 이제 양회에서 무슨 내용들이 나올 거다 하면서 기대감, 경제에 대한 경제 심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 나오면서 위안화 강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위안화 강세가 더 이어진다는 거는 결국 다시 말하면은 원달러 환율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한때 이제 1450원 찍고서 지금 이제 1230까지 내려왔죠. 나름 그래도 위치를 잘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문제가 생겼으면은 바로 이거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춘제를 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려하던 부분이 없어졌다, 해소가 됐다, 그러면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 다시 말하면은 외국인 수급이 지금 국내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번 주도 지금 거의 한 3조 조금 안 되게 들어온 것 같은데, 자, 그 정도 이상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환율도 괜찮을 거고 중국 시장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나름 잘 버텨주면서 나름 실적들도 나쁘지 않았죠. 기업들 그렇게까지 예상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았어서 실적도 잘 버티고 GDP도 잘 버티고 그 상황에 고용도 적당히 나오면서 인플레도 계속 내려간다.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정말 연착륙이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우선은 좀 가능해 보이는 그런 지표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계속 왜 중요하냐면은 자, 중국이 1%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0.2%가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중국이 성장을 잘 하면은 한국 성장도 따라갑니다. 왜냐면은 그 무역으로 교류하는 부분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따라가고 우리가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한국이 이만큼 산다면은 우리도 잘 버텨서 잘 빠져나갈 수 있다. 이 침체 구간을 요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계속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움직였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지, 우리가 뭐 금리 인상을 갖다가 지금 미국보다 금리가 낮잖아요 사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절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지표가 아니에요. 같이 보시면 보일 거예요. 자, 중국 빠질 때부터 같이 빠집니다. 그냥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거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요 정도 움직임이 있었다, 나쁘지 않았다. 결국은 2500선 회복할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건드리긴 할 거예요. 넘어서는 모습은 나올 거예요. 미국에서 PCE가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고 결국 봐야 되는 거는 FOMC예요. 자, 요 FOMC도 어차피 25bp인 거는 우리가 알아요. 이미 25bp인 거는 아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자, 결국은 그 다음에 한 새벽 3시쯤 하죠. 파월의 이제 발언이에요. 얘가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지금 다 지표도 좋고 다 괜찮은데 우리 이제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면 시장이 미친듯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해줄 거라고 봐요. 아무리 비둘기파여도 지금 현재 시장은 박스의 상단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괜히 더 움직였다가는 인플레이션 기껏 꺾고 있는데 힘들 수가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 파월 발언이 약간 매파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오히려 눌러줘야 된다. 심리를 더 눌러주고 몇 달 조금 더 동결을 갈 수 있도록 심리를 더 눌러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뭐 여기서 나올 만한 내용들은 최종금리 얘기가 나올 거고, 최종금리는 여전히 5% 이상으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매파적이기 때문에 지수는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 다시 한번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지수가 눌리더라도, 자, 고점을 넘겼다는 거, 그리고 눌릴 때 저점을 한 적당히 뭐 11,000포인트나 1,500포인트 이 위에서만 좀 움직여 준다면은 눌리고 다시 또 상방으로 다시 턴하겠죠. 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만약에 여기서 파월이 만약에 비둘기적으로 나온다면 조금 예상을 저는 좀 넘어서기는 해요. 만약에 여기서 파월이 비둘기적으로 나온다면은 진짜 여기서 미친듯이 갑자기 날아갈 수는 있어요. 정말 그렇게 만들 거냐는 거죠. 근데
그거는 가봐야지 안다. 결국은 파월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실적이에요. 실적이 이제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나름 그래도 최악은 아니네 이런 수준으로 나와서 지수가 좀 그런 식이었는데, 자 파월이 발언하는 게 이제 1일이죠. FOMC 마지막 끝나는 게 1일날 이제 끝나는데, 자 그 앞전에도 볼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게 되면은 뭐 UPS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쭉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막 봐야 되는 거는 없는 것 같고, 자 그리고 1일 날은 이제 메타가 있죠. 자 메타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뭐 이베이 정도 뭐 굳이 본다면은 나머지는 이제 바이오 노보디스크 여기까지는 그 정도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파월 내용이 확인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일 날이 좀 많아요. 자 애플이 있고요, 아마존 있고요, 알파벳 있고요, 퀄컴 있고요, 그리고 소비 심리로 좀 볼 수 있는 뭐 스타벅스 정도 또 있겠네요. 자 쭉 요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방향성이 확실히 나올 것 같아요. 이때 이제 파월 이제 발언 나오고, 그러고 대규모 빅테크들 웬만한 실적들이 이때 싸그리 나오죠. 자, 이 싸그리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확실히 방향성을 갖다가 보여줄 것 같은데, 애플이 조금 우려스러운 게 그 폭스콘이 한때 멈췄었잖아요. 막 11월부터 해가지고 폭동 나고 실적이 그렇게 막 좋을 리는 솔직히 없어요. 그렇게 막. 근데 컨센 대비 어느 정도 맞췄냐, 만약에 진짜 막 비용 절감하고 별짓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숫자를 맞춰왔으면은 당연히 지수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요게 조금 우려스럽고, 그래서 요때가 좀 변동성이 클 거라 봅니다. 요 정도만 좀 주의한다면 여기서 이제 방향성 나올 거고, 여기서 만약에 눌림으로 방향을 잡는다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눌렸다가 뭐 눌리면은 한 11,000포인트 정도 지지만 해주면은 전 되게 괜찮다고 봐요. 다음번 저점을 갖다가 11,000에서 유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 다음 움직일 때 12,000도 충분히 넘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장 같은 경우도 동일하죠. 결국은 여기서 내일 뭐 상단 조금 더 움직여가지고 2,550에서 2,550 정도 요 정도 구간 움직여준다 라고 했으면 고점 갱신하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다음번에 눌리더라도 요 정도, 앞전에서 좀 중요하게 봤었던 2,380포인트, 자 요 정도 다시 한번 또 눌림시 요 정도, 그리고 상승시 다음엔 2,600을 넘어서는 이런 모습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거고, 시간상으로는 조금 걸리긴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기업들이 좀 돌아서는 걸 갖다 확실하게 보려면은, 자 1분기 실적이 안 좋긴 할 거니까 4월에서 5월 달에 나오는 기업들 실적들이 박살이 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요거를 다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보통 앞전부터 선취매가 들어오고 시장은 그 전부터 조금씩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도 솔직히 이제 거의 마무리 돼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쭉 보게 되면은 하반기 가기 전 한 여름에서 겨울 가을 정도까지는 거의 동결로 갈 것 같습니다. 슬슬 동결로 갔다가 인플레이션 좀 잡힌다는 게 보여지면은 그때부터 금리 인하를 하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런 시기들 시장의 그 움직임이 만약에 진짜 이런 식으로 잘 넘어간다, 침체 없이 잘 넘어간다 그러면은 되게 괜찮죠.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시장을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좀 변동성이 높은 한 주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최근에 좀 올라온 것도 높죠. 그리고 박스의 상단권에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미친 듯이 달려갈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어느 정도 해지를 갖다가 하시거나, 여기서부터는 해지를 좀 걸만하죠. 아니면은 좀 종목의 비중을 적당히 이제 좀 수익 난 것들 조금씩 다시 챙기면서 다시 저점에 또 매집할 걸 준비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시장은 요 정도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좀 투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